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어떤 내 안에 있는 미해결된 과제들, 이것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 당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뭐 했을까요?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쉽게 얘기해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이 내 욕구와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 욕구와 감정을 내가 드러냈을 때 내가 더 큰 피해를 입거나 더 큰 위해를 당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과 욕구를 뭐 해버렸을까요? 눌려버렸거나 회피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뭘 하지 못했죠? 그 욕구와 감정을 자기가 못 만났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만나야 돼요. 그걸 만나서 그 대상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뭐 해버렸다? 도망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에 내가 하기가 귀찮고 하기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뭐 그걸 피해버렸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피해버렸다. 도피 또는 회피라고 하죠. 도피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걸 도피라고 하고, 회피라는 건 뭘까요? 미리 내가 거기에 가지 않는 것, 그걸 회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게 도피였던 회피였던 내 안에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욕구나 감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뭐 해야 될까요? 직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동기를 직면하게 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직면이다. 직면. 자,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만 할 수 있다면 심리적인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러한 심리적 걸림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지나간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과거의 사건, 그 경험,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처음에 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찬 것만으로도 나는 심리적인 그러한 장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직면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이런 문제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내 상상과 생각은 내가 어떤 그 사건을 직면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허구였나, 얼마나 그것이 공상이었나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깨져버려요. 이게 직면이에요. 직면.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 기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고통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겪는 그러한 직면을 통해서 겪는 그 고통은 일시적인 거지만 그것을 회피하게 됐을 때 내 안에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면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부분에 내가 힘든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한 고통이 영원히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왜?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면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직면하라 이 말입니다. 직면하고 내가 울음을 터뜨려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슬픔이 내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죠. 근데 내가 그 일시적인 슬픔을 만나서 겪어야 될 슬픔이라는 것은 내게
좋지 않는 거거든. 부정적인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걸 회피해버리면 그 슬픔은 어디에 남아있나요? 내 안에 그대로 미해결 과제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괴롭힐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못하고 있을까요?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실체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고 빙빙 돌아가서 변중만 울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 내담자가 자신의 이 하는 이런 말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고 있어요. 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이 사실인가요? 상상이죠. 이럴 때 우리는 뭐냐면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었다라고 했던 그 일반화된 그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피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군요. 그럼 누구예요? 한 명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한 명이 했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고 있어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뭘 못했기 때문에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면한 게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말끝마다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이 하지만 그러나가 뭐냐면 직면하는 것을 회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더 직면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직면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계속 말끝마다 근데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나요? 라고 하면 끔찍 놀라죠. 그 순간 뭐냐면 이 사람은 다음에 그런 말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고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여기 이제 직면이에요. 다음 과장입니다. 과장. 이게 뭐냐면 오버한다 이 말입니다. 오버. 여러분 그 스포츠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과하게 운동시키는 걸 뭐라고 하죠?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오버트레이닝 한다는 건 뭐냐면 원리를 잘 보세요.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부하로 가지고는 내 어떤 체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낮은 역치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과한 부하를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일상적인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쓰는 것보다 더 과한 부하 그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무엇을 만날까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자원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이 동원되면서 나는 그 오버트레이닝을 통해서 처음 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향상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버트레이닝 아닌 거예요. 과훈련이죠. 과훈련. 자, 과장하기는
내 자신의 그러한 어떤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접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내 남자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상담사가 목소리를 더 작게 해보세요. 그럼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크게 잘 하지 않습니다. 이때 뭐냐면 목소리를 더 작게 해보세요. 지금 더 작게 하는데 더 작게 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작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뭐 될까요? 확 쌓이죠. 그때 뭐냐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면서 울음을 막 터뜨려요. 자신의 그 슬픔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더 작게 하세요. 더 작게 하세요. 더 작게 하세요 하면 꽉 막히잖아 말문이. 그때 뭐냐면 감정이 폭발해버려서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사례로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자, 말더듬을 고치는 말더듬을 교정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말더듬을 좀 고치려면 천천히 말하거나 끊어서 하거나. 그렇죠. 말더듬 고치기 위해서는 처음에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한자 끊어서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게 익혀지면 두 자를 붙여서, 다음에 세 자를 붙여서, 다음 단어를, 다음은 짧은 문장으로, 다음은 긴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뇌의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더듬을 교정해주는 훈련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과장하기로 만약에 말더듬을 훈련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더듬으로. 더 빠르게 더듬어 보세요. 더 더듬어 보라고. 더. 그러면 이렇게 더듬는 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누구를 만날까요?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순간 그 순간에서 팍 벗어나버립니다. 또 다른 사례를 봅시다. 아이가 코를 계속 후비는 거예요. 습관이거든. 야, 코를 그렇게 후비는 게 아니야. 손가락을 더 집어넣어. 피가 나도록 코를 허집어봐. 계속 쉬지 말고 코를 허집어. 이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코 후비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후비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데 이런 무의식적인 이러한 것을 의식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적으로 코를 계속 후벼라. 더 피가 나도록 멈추지 말고 계속 더 후벼. 아프잖아. 자기를 직면하고 접촉하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코 후비는 게 더 이상 좋을까요? 싫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코 후비라면 그 전에 무의식적으로 후비는 코 후비가 아니고 피가 나고 아팠던 그게 떠오르면서 이게 올라가다가 멈춰버린다. 이게 과장하기 훈련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업 중에 산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수업 중에 눈빛을 절로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그쪽을 보세요. 계속 이쪽을 보라고. 계속 이쪽을 봐. 이쪽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도 계속 그쪽을 보라고. 이쪽을 보면 안 돼. 이쪽을 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 받을까요? 충격받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계속 이쪽으로 주의가 분산됐는데 이쪽을 보라고 계속 과장시켜버리니까 나중에 이쪽을 보면 안 된다는 게 만들어져 버리죠. 이게 뭐냐면 과장